네, 277페이지 12번 가겠습니다. 네, 불공정한 무슨 행위? 법률 행위입니다. 경매에서 폭리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무상계약. 바로 뭘까요? 무상계약. 아까 여기 한 장짜리 보시면 여기 무상 있죠. 네. 그 무상계약의 대표가 바로 증여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의 대표가 뭐고요? 매매. 그러니까 무상은 기부만 있지 뭐가 없다. 테이크. 또 사용대차하고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는 쌍무이면서 유상이 되겠죠. 자, 대가 없이 빌려주는 계약이 뭘까? 응? 사용대차.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뭐다? 사용대차는 편무이면서 뭐다? 무상.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시험에 안 나오죠. 임대차는 나와도. 그래서 무상계약의 대표가 뭐다? 증여.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형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죠. 글자 맞추면 된다 그랬잖아. 전환. 아까 뭐는 안 된다? 그러면 선풍기 103조 무효는 무효 추인도 안 되고 무효 전환도 안 돼요. 103, 타당성이 조문이 두 개예요. 103조 선풍기 무효,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그러면 선풍기 103조 무효는 뭐도 안 되고 무효 추인도 아니고 전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다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는 안 되지만 추인 안 되지만 전환된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연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무형의 뭐다? 전환. 이런 것도 이용이 되겠죠. 미등기 전세.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는 여기 보시면은 2편 물건 등기 전세권이 아니죠. 2편 물건의 6번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5번. 물건은 사람 물건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 행위이지만 3편 채권 가면 첫 번째 차 있죠. 그 임대차 밑에 임차권이 있는 거야.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한테 목적물 사용 수익 요구하는 권리가 임차권이야.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 행위이지만 3편 채권 임대차 임차권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그 가격 그대로 뭐는 안 되지만 추인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는 판례가 있다. 다섯 번째,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4번 있죠.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궁박은 누구다? 비읍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불균형 판정 시기는 법률행위실까요? 이행기일까요? 그것도 비읍하고 비읍. 자, 다섯 번째.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계약 당시 정상가 9억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폭락해가지고 3억이 됐어요. 산 사람은 매도인이 폭리 취했으므로 무효다 주장하겠죠. 상대방은 지금 현재 시가 가지고 얘기했지만 매도인은 계약 당시 정상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언제다? 계약 당시. 아까도 반사회 질서 판단 시기도 언제다? 계약 당시죠. 이런 걸 왜 자꾸 따져야 될까요?
지금 이 계약 당시는 뭐다?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뭐였다? 알게 되었다. 5월 10일 날. 그럼 여기 기준 잡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풍기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무효가 아니다. 103조 선풍기 무효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어디 체결 기준? 여기 5월 1일 기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금도 갑과 을의 5월 1일 날 계약을 했대. 네? 정상가란 말이야. 정상 9억짜리인데 알고 보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훅 떨어진 거예요. 후에 3억으로 폭락한 거예요. 이 친구 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폭리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아니다. 폭리가 아니죠. 어디가 기준 잡으니까. 그래서 또 가끔 문제 풀다가 이런 말 나와요. 통정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세요? 자, 108조도 통정은 뭐예요? 무효예요. 짰으니까 뭐다? 무효.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5월 1일 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모르니까 선이죠. 근데 5월 7일 날 갑자기 병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 나 사실은 통정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니까 얘가 알게 돼, 모르게 돼? 아니, 이 당시는 이 다물다 갑자기 7일 갑자기 사실 이건 통정에 있다는 것을 이때 말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때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럼 판단 기준이 언제야? 5월 1일. 1 될 거 아니에요, 2일. 그러니까 뭐로 평가해줘야 돼요? 선의로 평가해야 되지 악의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이거 대표적 예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갑하고 을한테 명의신탁을 하고 뭐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돈 3억을 주면서 3억을 여기다 주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갑이 을한테 가서 계약하고 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제목이 뭐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나? 있어요, 거기. 무슨 신탁이? 같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을이 매매를 하겠죠. 뭐 한다고요? 매매했을 때 병이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을이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알릴까 안 알릴까? 알리면 바보지. 그러니까 5월 1일 날 매매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은 뭐예요? 선이죠? 선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며칠 뒤에 또 무서운 얘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또 뭐야? 5월 10일 또 알립니다. 악이죠? 선일까 악일까? 선이 악이에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어디가 기준이라고. 여기가 기준이야. 처음 한 날짜.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이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뭐가 넘어갔을 때 선이면 소유자가 누가 되고요? 을이 되고 악이면 직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판단 기준은 언제가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이고 그 후에 알게 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있고요. 다음 넘기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판례 이깁니다. 여러 번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13번에 1번 볼까요? 경험이 없다.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뒤집어져 있어야 되겠죠? 일반법, 민법과 특별법, 민사특별법이 있죠? 그럼 민법상은 일반 거래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충한다면 법률행위가 현작의 공정을 뭐했다 해서 이렇다 해서 그것이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뭐 되지 않는다. 그럼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해야 되겠죠.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한쪽은 유효 주장, 한쪽은 무효 주장할 때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 그럼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이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통정하고 연결해서 좋습니다. 뭐하고요? 자, 볼게요. 자, 통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갑과 을사에서는 무효죠. 통정한 이 매매는 이유가 없어요. 원칙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무효예요. 그러면 을이 등기 쳐도 이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예요? 그럼 소유자는 등기된 을이 아니고 누구다? 그 갑이 이제 소유자로서 뭐 하면 돼요? 말소 등기 청구권. 반환일까요? 방해 제거일까요? 등기 지어달라는 방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데 을이 병한테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뭐 한다? 먹고 치는 거야. 일단 뭐 넘겨주고. 그럼 이제 갑은 병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이 사실을 알고 샀지? 병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난 모르고 샀다.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뭘 주장할 것이고 악의를 주장할 것이고 병은 갑한테 뭘 주장할 거예요? 선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쪽은 악의 주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효를 주장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쪽은 난 선이니까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 그럼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무효 주장하는 누구요? 이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병의 선의가 추정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의가 뭐가 된다? 해보세요. 그러면 추정되면 뭐라고? 입증 면제. 그러면 누가 입증? 누가 입증? 문박 그때 갑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폭리에서는 피해자가 무효주장하고 이쪽은 유효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다는 얘기는 결국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 안 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지문인데 그걸 따로따로 기억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요, 떨어지신 분이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 같은 걸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서 그냥 힘들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접수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해놓고 뭐야? 시험장 안 가. 시험장 안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학원 다니신 분들은 안 갈 수가 없어. 왜? 아깝잖아요. 근데 혼자 하시면 자기가 멘탈이 자꾸 약해져. 왜? 혼자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같이 있으면 너나 나나 비슷하지. 이렇게 해서
서로 뭘 받아요?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같이 있다는 게 동질감이 있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힘들어. 그냥 인터넷 뒤져가면서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뒤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래서 물권법에서도 자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그러니까 점유자 무과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만큼은 누가 입증? 스스로 입증. 평공자 선은 추정되니까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추정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4번 갈게요.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자, 5번 보세요. 급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 궁박정설,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생각해 봅시다.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이가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기부, 테이크가 누가 보더라도 현저의 차이는 주관적이 아니다. 뭐다? 객관적. 자, 우측에 15번 갑니다. 15번에 2번 체킹하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증여는 뭐만 있을 뿐? 기부만 있고 테이크가 없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리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80페이지 드디어 16번 문제. 별 5개 정도는 해놓으세요. 갑은 을수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보통 이렇게 말을 바꾼다니까. 보통은 갑소유 토지를 을이 샀다는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다양스럽게 갑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스럽게. 그러면 서로 뭐 하기로 지금? X 토지로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일방이 X 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는 분명히 서로 합의가 있는 건 맞죠. 근데 어디다가? 계약서에다가 잘못 기재했다고 그랬죠. 무슨 토지로? 그럼 이것을 하나 분석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자, Y 토지 매매. 자, 계약서는 있다 없다? 계약서 있다 없다? 있죠. 자, 이거 갑니다. X토지 매매 계약서는 있습니까? X토지 매매 계약서는 없죠. 그러면 563조에서 계약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약정 효력이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Y토지 매매 가지고 자 Y토지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그럼 유효가 아니니까 무효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전부 다 넘어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Y토지 계약은 뭐 한 적이 없다. 성립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뭐다? 불성립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총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다? 이 표를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들 여기다 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립부. 원 그려가지고 1, 2, 3, 4. 1번이 뭐고요?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확정 유효.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다음 중 효력이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 고르라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Y토지는 어디다 위치해야 돼요? 여기서. Y토지는 여기다 위치해야 되지. Y토지는 뭐 하지 않았다?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Y토지 매매는 불성립. 무효가 아니죠. 무효는 성립후 문제죠. 그럼 이제 X토지 계약서 가보면 X토지 계약서는 없죠. 그럼 계약서가 없어도 이 계약은 뭐 한 게 아니고 불성립한 게 아니고 계약은 뭐 했고 성립했고 없어도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다. 그러나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무슨 소유자는 아니다. X토지 소유자는 아니란 얘기죠. X토지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등기 안 했으니까 무슨 토지 소유자는 아니다. X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X토지는 어디다 위치한다? X토지 매매는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 가서 착오 취소는 여기 3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Y토지는 불성립했으니까 성립을 전제로는 착오 취소 쓰면 안 되고 X토지 매매는 퍼펙트 뭐함으로 이거 쓰면 안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뭐 한다? 그 정답이 딱 1번 하고 밑에 2, 3, 4, 5 읽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무서워서 못해요. 또 읽어봐 2번.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5개만 딱 맞힐 수 있으면 합격한다니까. 학교론 5개, 민법 5개, 1번이 정답일 수 있잖아요. 10문제만 그렇게 해서 딱 찍어내면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뭐 한다. 세이브가 되니까 뒤 끝까지 읽어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매매계약은 Y토지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Y토지는 불성립이죠. 세 번째, X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맞죠? 근데 착오 취소는 안 되지. 매매계약 성립했고 퍼펙트 모임으로 4번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 움직이면 안 되죠. 네 번째 질문, Y토지 계약이 성립하지만 벌써 틀렸지 뭐. Y토지는 뭐다? 불성립. 따라서 착오 취소란 말 쓸 수 없죠. 다섯 번째, X, Y 어느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Y토지는 불성립이지만 X토지는 뭐다? 성립. 이제 모의고사 때는 여기다 더 거쳐야죠. Y토지 매매는 계약서가 있고 혹시 등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죠. Y토지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을로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니까 을은 Y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또 이거 믿고 또 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선임은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왜? 아니 이건 등기가 꽝이니까 이것도 꽝꽝 뭐라 할지라도 해놓고 제목 따는 게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16번 문제는 또다시 또 출제될 거예요. 이제 박스 문제로 이제 출제돼서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연습하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답이 그냥 탁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그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성립 반대는 성립후 1, 2, 3, 4. 네, 오늘은 거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수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